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술의 최전선을 탐구하고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하는 테크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 소셜 미디어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디지털 사회학 분야의 권위자이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현수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진호 앵커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셜미디어가 우리 삶, 특히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저도 기쁩니다. 교수님, 소셜미디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듯한데요. 먼저 소셜미디어가 우리 인간관계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점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연결성의 확장입니다. 지리적 제약을 넘어 친구, 가족,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과도 쉽게 재회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느슨한 연대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만나기 어려웠던 특정 취미나 전문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지를 얻는 등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형태의 관계들이 가능해졌습니다. 느슨한 연대라는 표현이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이런 확장된 연결성 속에서 혹시 기존의 깊이 있는 관계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나요? 가령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 말입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소셜미디어가 관계의 양은 늘렸을지 몰라도 질적인 측면에서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가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깊은 대화나 감정 교류 없이 좋아요나 짧은 댓글 위주의 소통에만 머무른다면 관계가 피상적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른바 친밀함의 역설이라고도 볼 수 있죠.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놓치거나 실제 만났을 때 대화거리가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피상적인 관계의 말씀이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소셜미디어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 릴만 보게 되고 자신과 비교하며 우울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바로 사회적 비교의 문제입니다. 소셜미디어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 완벽한 순간만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행복한 순간, 성공적인 삶을 보면서 자신의 삶과 비교하게 되고 이로 인해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하는 좌절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FOMO, 즉 Fear of Missing Out 현상과도 연결되는데 남들이 다 하는 것을 나만 못하는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소셜미디어를 끊지 못하고 계속 들여다보게 만드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모 현상 정말 공감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셜미디어가 우리 삶의 전반적인 소통 방식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과거와 비교해서 두드러진 점이 있다면요. 가장 큰 변화는 텍스트 중심의 소통과 즉각적인 피드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전화나 직접 만나서 음성적, 비언어적 단서를 통해 소통했지만 이제는 이모티콘이나 짧은 문장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고 깊이 있는 논의보다는 빠른 반응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동기적 소통도 늘었습니다. 즉, 서로가 동시에 접속해 대화하지 않아도 메시지를 남기고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대화의 연속성이나 몰입감이 떨어질 수도 있죠. 이모티콘으로 모든 감정을 표현하고 즉각적인 답장을 기대하는 현상이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소셜미디어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중 또 하나는 바로 개인정보 노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나요? 네,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너무 많은 정보를 공유할 때가 많습니다. 위치 정보, 개인적인 생각, 일상 사진 등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때로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디지털 발자국이 남아 미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사이버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도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이 프라이버시 역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편리함과 사회적 연결에 대한 욕구 때문에 실제로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용자 스스로가 어떤 정보를 누구와 공유할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이런 소셜미디어를 우리의 인간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한 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과 선택적 사용입니다. 첫째, 디지털 디톡스를 주기적으로 실천하여 소셜미디어로부터 잠시 벗어나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오프라인 관계 우선주의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교류도 좋지만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대면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기 검열입니다. 타인의 하이라이트만을 보고 자신을 비하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에 맞는 활용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습득이나 특정 커뮤니티 활동 등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균형과 선택적 사용, 그리고 오프라인 관계의 중요성, 명심해야 할 조언인 것 같습니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소셜미디어의 형태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셜미디어가 인간관계에 어떤 새로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네, 미래의 소셜미디어는 더욱 몰입적이고 개인화될 것입니다. 메타버스처럼 가상현실 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해 교류하는 방식은 물리적 제약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우리가 교류할 사람을 추천하거나 컨텐츠를 선별해주는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관계 형성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을 찾아줄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는 필터 버블이나 에코챔버 현상을 심화시켜 생각의 다양성을 해치고 AI에 의해 추천된 관계에만 머무는 고립된 연결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개인의 성숙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립된 연결이라는 표현이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주는 편리함과 동시에 인간 본연의 관계 맺음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겠죠.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셜미디어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기회와 도전, 그리고 현명한 활용법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주셨습니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테크인사이트에서는 박현수 교수님과 함께 소셜미디어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다면적인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연결의 확장성 뒤에 숨겨진 피상성, 그리고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테크인사이트였습니다.